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7대 종단 평신도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3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매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오다가 2018년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웃사랑 실천운동,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종교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상생 나눔 세미나를 개최하고 7대 종교 실천 캠페인인 상생 나눔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주부터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평신도를 대표해서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임종한 이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입니다. 의과대학의 이제 의사로서 돌봄에 대한 관심, 또 제 전공이 또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기후 대응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개신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활동도 또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감리교 부천 약대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활동이라든가 돌봄활동에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네. 자,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 개신교 평신도를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네. 개신교는 교단들도 참 많고 또 평신도 단체도 많잖아요. 이제 개신교 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평신도 단체들도 좀 있습니까? 교단이 많이 있어서 개별 교단 내에서는 활동이 또 활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노예 활동도 하고 지역 협의 활동도 하고 평신도 활동들은 주로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신교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특정한 정도의 이슈나 함께 실천을 모색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희년상생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마 그런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이사장으로 또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이 단체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창립한 그런 단체의 부분인데요. 되게 크리스찬으로서 지역에서 돌봄 활동이나 또는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주로 협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 활동들을 조율해가면서 힘을 합쳐보자라고 해서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고요. 주로는 지역에서 지역 단위별도 교회가 참여하는 돌봄 활동, 그러니까 어르신을 돕거나 장애인을 돕거나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여러 활동들,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빈곤 가구를 돕는다든가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같이 만든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개신교 평신도들이 좀 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이러한 정신 또 이러한 활동 우리 종교계가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사평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탄생한 것이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또 언제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제가 참여한 것도 2021년 부분이고요. 한국교회협의회에 이제 이용정 총무님이라고 계신데 예.
총무님께서 개신교의 평신도들을 전체로 하는 단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장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참여하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뭐 그 이전부터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하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죠. 보면은 제가 환경운동을 많이 하니까 환경정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공동대표에 또 불교계나 또는 천주교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돌봄 활동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천주교나 불교 또는 천도교 이런 쪽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한산평정에서도 많은 종교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2021년부터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개신교 평신도를 대표해서 이웃종교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계신데 이렇게 각 종교 평신도 대표분들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화들도 나누시고 활동을 함께 해 나가시는데 잘 통한다고 느끼시나요? 한사평에 참여하는 그 종교분들이 만나면은 의기투합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뿌리가 되는 부분들이 1919년도에 김인현에 여러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고 그런 걸 비춰보면은 7대 종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맞는 부분도 역사적인 맥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우리 종교계 대표들이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에 우리 종교계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매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상생 나눔으로 주제를 정하고 상생 나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을 상생 나눔 운동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각 종당별로 특성에 맞는 활동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인데요. 이제 공동으로 식수 활동을 하고 인근 지역 부분에 있어서 나무 심기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웃 나눔 부분이 있습니다. 오면은 각 지역 부분에 있어서, 장인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정해서, 그동안 쭉 했던 활동들을 발전시켜서 이웃 나눔으로 구체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2026년도에 지역 돌봄법이 이제 발효하게 됩니다. 올해 3월 달에, 지역 돌봄법, 그러니까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들고 2026년도 3월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재원도 정부가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그 재원 마련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돌보는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종교단체가 해야 되지 않나.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돌보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6년부터 지역 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돼요. 그렇죠. 네. 예. 여기에 그러면 우리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경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가 중앙정부도 재원을 마련하지만 직접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합니다.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전문 인력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돌보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붙여보면 돌봄에 대한 실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예. 지역 돌봄법과 관련해서 지역 돌봄 실천을 우리가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뭐 정부나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뭐 흔히 말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맞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그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런 쪽에 좀 지원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전국의 교회, 뭐 사찰, 교당, 성당, 네, 맞습니다. 예, 없는 네. 곳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곳들이 지역 전국적인 조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돌봄법이 2026년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종교계의 역할도 참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도 당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실천 과제들이 있을까요? 종교인들이 해야 될 신청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기후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먹거리에 대한 실천도 그런 부분인데요. 가능하면은 이제 고칼로리가 되는 음식, 육류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까운 곳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 습관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하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햇빛 발전과 같은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협동조합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활동들도 전체적으로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자체가 종교인이 앞장섰을 때 국민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육식을 줄이는 생활 습관, 또 교통량을 줄이고 또 건강을 미리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분까지 우리 종교인 전체가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참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종교 간 화합을 이루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다리를 놓고 화합시키는 일,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하면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협력의 기반들을 종교인들이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사회의 경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경쟁을 네네. 줄여서 좀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불안을 좀 줄여주는 일, 예, 상생하는 다른 사람들에 사회를 대한 것들 배려할 때 중요한 배려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이것도 사실 사람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웃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과 또 통합에 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개신교 평신도를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신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임종환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